안녕하십니까. IUK 간호학과 2학년 전우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전 시간에는 병리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병일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질병의 원인으로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세포 손상, 즉 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신체는 일단 생물의 기본 단위인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의 수는 약 60에서 100조 개 정도이고 그중 순수한 사람의 세포는 10% 정도이며 나머지는 미생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포는 핵과 세포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은 이제 유전 정보를 간직하고 있는 유전자와 세포를 구성하는 구조, 단백질 및 효소 등의 이제 생산을 조절하는 것으로 염색체와 핵소체, 핵질, 핵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핵의 종류. 핵의 종류는 염색체, 핵소체, 핵질, 핵막이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염색체는 DNA가 조성본으로 개체에 필요한 모든 유전 정보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염색체의 수는 생물의 종류나 성에 따라 다르며 사람의 경우는 성을 결정하는 두 개의 이제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어 이제 46개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핵소체. 핵소체는 이제 주성분은 이제 RNA와 단백질이며 일반적으로 염색체가 나타날 때 소실되고 이제 염색체가 불분명해지면 나타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핵질. 핵의 기질로 단백질, 무기질, 지방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핵막. 핵막은 두 겹으로 되어 있으며 핵공이 있어서 세포질과 핵 사이에 물질을 교류할 수 있으며 핵막의 안쪽에 이제 유전 물질인 DNA가 결합하여 있습니다. 핵막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핵 안으로 이제 쉽게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뭐 보호해 줄 수 있는 막 같은 그러니까 핵을 둘러싸여 있는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포질. 세포질은 이제 핵 외에 이제 모든 세포 성분을 포함하는데 세포에 따라 그 구조가 다양합니다. 먼저 세포질의 종류에는 세포막, 사립체, 물질체, 세포질 그물, 그리고 리보솜, 그리고 용해소체가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먼저 세포막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막은 세포의 가장 바깥층을 둘러싸고 있는 막입니다. 이는 단백질층과 이중지질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선택적 투과나 이제 물질을 운반에 관여하여 그 안쪽 막은 세포질 그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택적 투과가 무엇이냐? 만약에 세포 안이 저희 집이라고 하고 세포막을 만약에 저라고 하면 저는 이제 저희 가족은 이제 집으로 들어보낼 수 있는데 뭐 모르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원하는 사람만 이렇게 들어보내고 뭐 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막는 것을 이제 선택적 투과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립체. 사립체는 이제 이중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막에는 주름이 많습니다. 세포 내에서 이제 산소를 이용하여 ATP, 에너지인 ATP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세포에 존재하고 특히 에너지 소비가 많은 이제 근육세포 등에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ATP란 무엇이냐? 에너지가 이제 에너지로 일을 해야겠죠. 저희가 이제 밥을 먹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세포에게도 이제 뭐 밥 같은 게 있어야겠죠. 그게 ATP입니다. 그러면 이 ATP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전소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세 번째, 골지체. 골지체는 이제 불규칙하고 납작한 주머니와 공포가 모여서 이루어지는데 세포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 등이 골지체로 이동하여 최종적인 이제 분비 형태로 변화됩니다. 골지체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무언가를 옮겨주는 운반해주는 뭐 트럭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포질 그물, 그냥 세포질 그물은 이제 가립 세포질 그물과 무가립 세포질 그물이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리보솜. 리보솜은 이제 세포 내의 가장 작은 소기관으로서 이제 가립 세포질 그물에 붙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관이며 세포질의 여러 개가 뭉쳐서 존재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폴리솜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립 세포질 그물. 아까 4번에서 이제 가립 세포질 그물과 무가립 세포질 그물이 있다 했죠. 거기서 이제 가립 이제 세포질 그물에 붙어서 이제 단백질 합성을 하는 게 이제 리보솜이라고 합니다. 다음 6번째. 용해소체. 용해소체는 이제 불필요한 세포를 퇴화시키고 노쇠한 세포를 제거하는 이제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냥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다음 두 번째.
세포 손상. 세포 손상에는 이제 가역적 손상과 비가역적 손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포의 가지의 손상의 종로가 약할 때는 이제 가역적 손상이 일어나지만 손상의 정도가 강하면 비가역적 세포 손상이 일어나며 결국에 세포가 죽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도 이제 초기에 가역적 세포 손상을 초래하지만 이제 손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회복이 될 수 없는 세포 산화, 아포프토시스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포프토시스는 이제 뭐 세포 자멸사라고 생각하시면 바랍니다. 세포 산화, 세포 손상에 관한 연구는 이제 19세기에 독일의 비르호가 이제 모든 질병의 세포 또는 세포 집단의 손상이 일어난다는 세포 병리학서를 확립한 이래 세포의 이제 형태 및 미세 구조를 규명할 수 있는 전자현미경이 개발됨에 따라 그 이론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왜냐? 이제 현미경으로 이제 세포를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막 세포가 자멸하는지, 뭐 세포가 뭐 위축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포 병리학설이 더 확립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세포 손상의 원인. 세포 손상의 원인으로는 이제 아까 제가 앞에다 말했던 것처럼 가역적이랑 비가역적 세포 손상의 원인이 유사한 상태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주어진 자극에 의해 이제 세포의 손상이 초기에는 가역적으로 일어나다가 그 후에 그러니까 가역적으로 일어났다가 그게 나중에는 비가역적 손상으로 초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다량의 물질이 누출되거나 산소 공급량이 감소하는 등의 심각한 자극을 받으면 세포는 이제 회복 불능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결국은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떠한 자극을 받아서 손상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더 심각해지겠죠. 왜냐면 치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이제 세포는 사하게 됩니다. 그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하며 질병의 원인과 아주 유사하다고 합니다. 먼저 세포 손상의 원인으로는 저산소증, 물리적 인자, 화학적 인자, 그리고 생물학적 인자, 유전성 인자, 그리고 기타 인자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저산소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산소증은 이제 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가장 흔하고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세포의 산소 공급을 중단하거나 감소시키며 이제 산화적 인산화가 억제되어 세포 손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적다는 것이 아닌 세포에 공급되는 이제 산소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이제 산소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제 세포에 공급되는 산소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시는 산소가 적어지면 저희도 이제 죽잖아요. 숨이 막혀서 죽는 것처럼 이제 세포도 산소가 있어야지 일을 하거나 뭐 살 수가 있는데 이제 세포에 가해지는 이제 산소 공급이 적어지면 당연히 세포도 이제 사하겠죠.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리적 인자. 물리적 인자에는 이제 외상, 자외선, 방사선, 온도, 전기, 기압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화학적 인자. 화학적 인자는 이제 세포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은 이제 부도당이나 소금과 같이 단순한 이제 화물의 농도 변화로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깨뜨리는 경우와 이제 비소, 시안화물, 그리고 수은양 등의 이제 특분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환경 및 대기오염 물질, 그리고 살충제, 제초제, 이산화탄소, 성면 규소 등이 있겠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술과 담배, 그리고 각종 치료 약제 등도 이제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저희 몸은 이제 항산소 유지를 하는 항산소 유지로 인해서 이제 면역 반응이라 해야 되나? 이제 저희 몸에 이제 항산성 유지를 해가지고 이제 특정한 질병에 안 걸리는 그런 고마운 작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기능이 깨진다. 그러면 당연히 수분과 전해질 나트륨이 많아진다거나 칼슘이 적어진다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하면 저희 몸에 따른 이제 세포가 적응을 잘 못해 죽게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생물학적 인자. 생물학적 인자는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 진균과 각종寄생충 등에 의한 감염이 있겠죠. 다섯 번째, 유전성 인자. 다운 증후군, 디시에느 근육 디스트로피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 증후군을 흔히 들어보셨지만 이게 무슨 질병인지는 다들
무슨 질환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게 저희 몸에는 이제 22쌍의 상여수체와 한 쌍의 성여수체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운 증후군은 이제 그 중에서 저희 몸은 이제 정상 사람은 이제 22쌍 그리고 한 쌍의 성여수체로 인해서 총 몇 개냐? 46개가 되어야 하는데, 다운 증후군에 걸린 사람은 총 27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6번째, 기타인자. 면역 또는 연체 반응에 관여하는 여러 세포나 화학적인자 및 알레르기가 있으며, 이 밖에도 영양 불균형 및 노화 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알레르기 새우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러지가 생기겠죠. 그러한 것이 이제 세포 손상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세포 손상의 과정. 세포 손상의 과정에는 이제 정사세포는 형태적, 기능적으로 이제 대단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상적인 상태를 안정 상태라고 하며, 세포의 자극이 가해지면 이 자극에 대항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안정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는 자극을 견디어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이제 새로운 안정 상태를 이제 세포 적응이라고 하며, 세포에 주어진 자극이 이제 적응 상태를 넘으면 세포 손상이 일어나는데, 당연히 저희도 자극의 기준선이 있겠죠. 자극의 기준선이 자극의 기준선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당연히 저희가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이러한 이제 세포 안정 상태, 그 세포 적응 상태를 당연히 자극이 훨씬 뛰어넘으면 세포가 손상이 되겠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비가역적 손상을 입고 세포가 죽게 되면 이를 세포사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심근에 약 10분간 혈액 공급을 중단하면 이제 가역적인 세포 손상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여기서 계속 혈액 공급을 중단한다면 세포가 죽겠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세포 손상의 기전. 세포 손상의 기전으로는 이제 첫 번째, 세포 손상에 대한 세포의 반응은 이제 자극의 종류뿐만 아니라 지속 시간과 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두 번째, 세포 손상은 자극의 종류, 기간, 및 강도뿐만 아니라 세포의 종류, 상태 및 세포의 적응 능력에도 달려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왜냐면 이제 저희 사람마다 이제 통증을 느끼는 통증의 정도가 다른 것처럼, 이제 세포도 이제 세포의 종류 및 상태, 아프냐 안 아프냐에 따라서 이제 손상의 정도가 달라지겠죠. 세 번째, 그리고 그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의 정확한 작용 장소를 밝혀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네, 그것도 당연한 거겠죠. 왜냐면 세포는 많고, 그렇다고 그리고 작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리고 네 번째, 똑같은 자극이라도 세포에 따라 손상이 다르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어떤 세포는 저희도 이제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다른 것처럼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도 그 특정한 자극에 대해 이제 느끼는 자극에 따라 그 차이도 있겠죠.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가역적 세포 손상. 세포가 치명적이지 않은 손상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형태학적 변화를 이제 가역적 세포 손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병리학에서 세포가 치명적인 손상을 받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형태학적 변화를 변성이라고 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이것을 가역적 손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학 현미경하에서 가설되는 가역적 손상은 세포 종창과 지변 변성이 상태로 자극이 약하고 지속 시간이 짧은 경우에도 나타나며, 핵의 변화보다는 이제 세포질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핵의 변화보다는 세포질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특징일까요?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까 제가 말했던 가역적 세포 손상은 그렇게 심한 정도의 손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이제 세포질까지만 이제 손상이 미친, 그러니까 변화를 끼친
것이 이제 가해자 세포 손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세포 종창. 세포 종창은 이제 손상된 세포에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이것은 수분과 이온이 손상된 막을 통하여 세포 내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과학현미경 상에서 형태학적 변화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이것은 모든 기관에서 일정한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한 기관의 모든 세포의 종창이 나타났을 때 그 기관은 무게가 증가하게 되고 경직되며 천백해집니다. 두 번째, 지방변성. 지방변성은 가역적 세포 손상이 또 다른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냥 세포 변성은 이제 세포 변성이란다. 지방 변성이 잘 일어나는 것은 간으로 이 기관이 이제 지방 대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알코올 흡수는 이제 지방 변성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 간이라고 하면 이제 뭐 술을 잘 마시는 사람 보고 와 너 진짜 간이 세다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그만큼 간이 이제 알코올, 소독이라 해독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흡수 또는 해독의 관여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관여하는 대표적인 장기인데 기관인데 기관이기 때문에 간이 이제 알코올 흡수 또는 이제 해독을 하는 대표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 변성이 잘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방 변성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제 세포 내에 지방이 이제 병적으로 축적되거나 침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비가역적 세포 손상. 비가역적 세포 손상은 이제 세포가 치명적인 손상을 받으면 정상 상태로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자극이 크다는 거겠죠. 가역적은 이제 자극이 그렇게 심하진 않다.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다음 세포사. 세포사에는 이제 자가 용해, 그리고 세포 자멸사, 그리고 괴사, 그리고 궤적 등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자가용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가용해에서 용해란 녹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가용해는 이제 조직이나 기관 전체가 파괴된 후 기계의 이제 세포가 죽게 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죽은 세포는 이제 세포질에 있는 용해소체로부터 소화효소가 방출될 때 분해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용해소체가 아까 제가 말했었나요? 용해소체는 이제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포가 분해되려 하니 이제 용해소체 청소부가 이제 분해 효소를 뿜어냄으로써 이제 스스로 녹는 거 그게 자가용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세포 자멸사. 세포 자멸사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스스로 죽는다. 세포 스스로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포사는 이제 세포의 광범위한 활동 범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범위의 한 부분에서 괴사는 이제 염증 반응에 의해 일어나는 다량의 세포들이 우연하게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염증으로 인한 죽음으로 이제 갑작스레 팡 하고 터져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포 자멸사는 이제 세포가 생리적, 병적으로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조직단에서 세포의 수를 조절하거나 조직 손상과 이제 세포 증식을 억제시킬 수 있도록 신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병리학적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안에서 이제 그 세포가 너무 많으면 이제 몇 명은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포 자멸사가 일어나서 그 수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포 자멸사에는 생리적인 자멸사와 병리적인 자멸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을 수 있는데 먼저 생리적인 세포 자멸사에는 배아 발생, 월경주기 그리고 수유 등이 있으며 병리적인 세포 자멸사에는 이제 종양, 위축,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병이 있습니다. 먼저 생리적인 세포 자멸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리적인 세포 자멸사에는 배아 발생은 이제 배아가 무엇이냐? 배아는 이제 태아는 사람의 형성을 갖추는 것이고 배아는 이제 사람의 형성을 갖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원래 태아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 세포가 스스로 자멸사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사람 형태를 갖추기 전에 만약에 세포가 살을 하게 된다면 사람의 형태를 당연히 갖추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사람의 형태를 갖추려고 할 때도 이제 그만한 세포가 들기 때문인데 그만한 이제 세포들이 다 죽게 된다면 채워지지 않겠죠. 채워지지 않으면 당연히 사람 형태를 만들어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폐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월경 주기는 월경 주기는 이제 여성의 월경시 자궁 내방 세포의 상실로 인해서 됩니다. 그리고 수유가 끝나면 이제 젖을 분비하는 유방의 변화가 생깁니다. 왜냐면 이제 세포가 이제 사하면서 줄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이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병리적인 세포 자멸사. 각각의 세포들은 이제 여러 가지 병리적인 조건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 병리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양, 위축, 아까 말했죠. 종양은 이제 일부 종양 세포는 이제 개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위축은 이제 세포 크기가 감소하는 건데, 전 시간에 저랑 같이 했던 그 병리 회복이었나요? 어쨌든 그것처럼 이제 세포의 크기가 감소하는 상태를 위축이라고 하는데요. 육안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크기의 변화가 있으니까 병리적인 세포 자멸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 괴사나 살아있는 개체 내의 죽은 세포를 말하며, 세포가 여러가지 분해 요소에 의해 수화되는 과정과 단백질이 변성되는 형태적 변화의 기본입니다. 선체적인 세포사인 아포프토시스와 달리 괴사는 특정 부위에서 다량의 세포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금 말했던 그 세포사 아포프토시스와 달리 괴사는 특정 부위에서 막 다량의 많은 세포들이 갑자기 펑 하고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괴사의 결과는 이제 첫 번째, 조직 또는 기관의 기능 중단. 두 번째, 이제 세포 내 효소의 방출. 세 번째, 염증 반응의 이제 시작 등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네 번째, 계저. 계저는 이제 수성 계저와 건성 계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성 계저는 이제 계사 조직의 세균 간염에 액화 계사가 일어나되 세균의 중식으로 악신나고 기가 차가우며 당뇨병일 때 다리 동맥의 폐색이 그 예입니다. 건성 계저는 이제 계사 부위의 응고, 계사 소변이 두드러지고 계사 부위의 수분이 증발하여 건조되고 신생아의 탈락한 제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계저는 쉽게 말해서 그냥 부패한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포 적응. 세포 적응은 이제 위축, 비대, 그리고 파생, 변성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위축은 이제 세포질의 양이 줄어들어 세포의 크기가 감소하는 상태로 이제 특정 기관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위축이 일어나면 세포는 자가 담식 현상이 증가하게 되어 세포 자멸이 일어나게 됩니다. 위축 때는 세포에서는 아미노산 섭취, 단백질 합성, 그리고 산소 소비 감소되며 실질 조직 세포 성분이 위축되거나 감소되고 기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위축은 다음의 원인 이건 나중에 하고 위축은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세포질의 양이 줄어들어 이제 세포의 크기가 감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포에서 아미노산의 섭취, 단백질 합성, 산소 소비가 감소된다는 의미는 이제 세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활동이 감소가 되니까 크기가 줄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아미노산 섭취, 단백질 합성, 그리고 산소 소비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축의 다음에 위축의 분류로는 무용 위축, 생리적 위축, 그리고 영양성 위축, 그리고 압박 위축, 그리고 신경성 위축, 그리고 내분비성 위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무용 위축은 그 조직이나 기관을 사용하지 않아 기능 감소로 인한 이제 유발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생리적 위축은 이제 나이에 따라 일어나는 위축으로 사춘기 이후에는 형성이 위축이나 폐경 또는 분만 이후에 자궁 위축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 증가에 따라 이제 난소나 고환이 위축되므로 이제 물론 노화에 의해 이제 온몸의 장기가 위축되고 뇌세포 감소 그리고 전두엽의 위축으로 치매 등을 유발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영양소 위축은 이제 산소와 영양 공급이 감소하면서 영양 장애로 인해 이제 세포의 활동이 떨어지거나 위축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압박 위축. 압박 위축은 이제 압력이 구소 조직에 지속적으로 가해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압력은 이제 혈액 공급을 차단시키고 기능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이제 종양, 동맥류 등은 이제 주위 조직을 압박하여 위축을 일으키며 욕창은 이제 압박 위축으로 인해 조직이 괴사된 상태를 말합니다. 신경성 위축. 신경성 자극의 단절로 신경세포나 이제 신경성류의 병면이 생기면 이제 대사 활동과 반사가 감소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경성 자극 단절로 그냥 팔이 잘렸거나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분비성 위축. 내분비성 위축은 이제 내분비 기능 저하로 내분비 기관을 자극하는 호르몬의 생성이 감소하거나 이제 없어지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비대. 비대는 이제 장기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원래 구조는 유지하면서 수적 변동은 없습니다. 수적 변동은 없이 그 용적만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조직 장기의 용적과 중량이 불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비대는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10명 있으면 그러니까 신생아가 10명 있습니다. 그럼 그 신생아 10명이 따로 더 추가되지 않고 그냥 몸만 커지는 겁니다. 그게 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세 번째, 증식. 증식은 어느 정도직의 정상 구조 내에서 정상세포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조직이 두꺼워지거나 세포수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네, 증식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네. 근데 증식은 신기한 게 이제 비대와 동시에 일어납니다. 피부 그리고 장산피, 골수 등은 이제 수시로 세포의 교체가 일어나는 곳으로 증식에 의한 이제 성장이 꾸준히 일어나는 부위입니다. 자, 장산피는 이제 장을 덮고 있는 피부겠죠. 그리고 이제 피부와 장산피 그리고 골수 등은 왜 수시로 세포 교체가 일어나냐? 체세포 분열을 우리 몸에서 이제 체세포 분열을 했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세포의 교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장근, 골격근과 신경은 이제 세포가 분열하지 않기 때문에 증식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증식에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생리적 증식과 이제 병적 증식이 있습니다. 생리적 증식에는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호르몬성 증식이 있습니다. 호르몬성의 증식이라고 이렇게 들으시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냥 사춘기 여성의 일적 가슴이나 임산부 자궁 그리고 여성의 생리주기에서 이제 중식기의 자궁 내막 등을 이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시고요. 대사성 증식도 있는데 부분적인 간 절제술 후 이제 간세포의 재생 및 이제 상처 치유 과정에서 이제 피부의 편평 상피 세포가 재생하는 것이 이제 대상성 증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병적 증식이 있는데 호르몬이 성장 인자의 이제 과잉 분비가 되면 당연히 원래 증식되어야 하는 수준보다 더 많이 증식이 되겠죠. 그런 것이 이제 병적 증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포의 증식을 일으키는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 나타나며 사마귀가 바이러스성 증식의 한 예입니다. 다음 네 번째 하생. 하생은 이제
한 형태의 상속세포가 다른 형태의 상속세포로 대치되는 것으로 이제 자극에 대한 인체 적응 현상 중 하나입니다. 자극이 없어지면 본래로 돌아가는 가역성 변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화생은 쉽게 말해서 그냥 이미 분할을 마친 조직이 다른 성질을 띠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분할을 마친 조직이 다른 성질을 띠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형태의 성소세포인가 즉 분할을 마친 세포가 이제 다른 형태의 성소세포로 대치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6번째 변성. 변성이란 이제 세포가 사상을 받아서 세포 조직의 비정상적 구조 변화나 이상 물질이 침착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변성도 그냥 쉽게 말해서 세포 내에 축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변성에는 이제 당연히 종류가 있겠죠. 혼탁 동창, 그리고 공포 변성, 그리고 이제 지방 변성 등이 있는데, 먼저 혼탁 동창은 이제 수분과 나트륨이 세포 내에 축적된다고 생각하시고요. 공포 변성은 이제 세포질이 그 세포 내에 축적된다고 생각하시고, 지방 변성은 그냥 말 그대로 지방이 세포 내에 축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 오늘 그 세포에 대한 이제 세포 손상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